그거는 이겁니다. 제가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자, 문화가 중요해진다. 자,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세상 디자인이든 뭐든 자동차 디자인이든 간에. 그런데 또 하나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허입니다. 특허. 이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학하고 물리가 필요해요.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특허까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머물게 돼요. 문화하고 디자인 단계에서 머물게 됩니다. 지금 학교 공부는 여러분들이 특허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이거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어쩌면은 인공지능이 더 보편화가 됐을 때는 과연 인간이 특허를 낼 수 있냐? 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당분간 한 50년 정도는 결국 특허가 경제권을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거하고 자, 인터스텔라 얘기를 좀 볼게요. 인터스텔라 얘기는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완전히 공상과학이 아니고 어쩌면 저는 이게 진짜 동기부여 강의일 수도 있어요. 인터스텔라의 후반부에 자기 딸을 그리는 아버지가 블랙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홀로 들어갔을 때 5차원의 방이 나와요. 근데 이 5차원의 방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물론 그 영화에서는 과거하고 현재만 보이는데 원래 5차원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그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다중우주론이라고 그래요. 평행우주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중우주론에 제가 읽었던 그 사후세계 책 중에서 다중우주론을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먼저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유체이탈 또는 꿈속에서 그 사후세계를 가본 겁니다. 다 가봤더니 그 먼저 돌아가신 엄마 아빠 옆에 이미 죽어있는 자기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평행우주론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이제 다양한 그 책을 보면서 이것도 물리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특허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는 실제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이 잠을 잘 때 이게 이제 이걸 다룬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잠을 잘 때 자기의 실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엄마하고 있다고 칩시다. 친구하고 엄마가 잠을 자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친구가 엄마일 수도 있고 엄마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이 아침에 일어날 때 순식간에 이식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알 수 없는 그 세상인데 이제 그런 상상들이 이제 지금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인터스텔라도 그걸 하나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자신이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에 갔던 자기 자신이 과거의 자신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많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데자뷰 현상 나타납니다. 데자뷰 현상. 내가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분명히 내가 꿈에서 꿨는데 이 장면이 내 인생에서 다가오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우주의 그 어떤 그 구조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구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학생들한테.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현재가 있는데 그거랍니다. 현재가 있는데 현재가 자기가 살면서 어떤 그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나 꿈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룰 때까지 그 현재가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이 영화가 최근에 누가 주연한 영화에 나왔냐면 톰 크루즈가 주연한, 기억나요? 그 외계인이 습공했는데 죽었는데 또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죽었는데 또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 공식에서 뺀 게 있습니다. 원래 죽은 다음에 원래 그 시점으로 돌아갈 때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레테의 강이라고. 그거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갔다가 부분적으로 생각나는 게 대자보 현상이에요. 대자보 현상. 그래서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이게 있습니다.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만큼만 목표를 정하세요. 큰 꿈은 생각해도 되는데 하루하루 그게 굉장히 자기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큰 비전을 갖되 오늘 하루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이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건 뭐냐면은 큰 꿈이 없다거나 거시적인 자기의 어떤 우주를 놓고 생과 사를 떠나서 난 왜 사는가에 대한 그게 인문학 공부거든요. 인문학 공부, 신학 공부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인생이 되게 혼란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루에 정한 목표나 약속을 조금씩 어길수록 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현재에서 뱅글뱅글 도는 자아가 전 우주에 되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가 목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처럼 맴도는 자아가 우주에서 많아져요. 이렇게 현실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와류들이 우주에 많아지게 되면은 현재의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미래의 자아가 현재 자아 또는 다른 차원의 자아가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도 돼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이제 좀 능력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아까 제가 엄마하고 자녀가 캐릭터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주에서 평가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자기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력으로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느냐, 딱 요거만 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조금 헌금한 게 부자가 왕창 헌금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훨씬 크다는 얘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기독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교 거의 모든 경전에가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자, 이 얘기 결론을 좀 빨리 내리자면, 자기의 현재 상태를 남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되는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현재 처지에서 하루하루 한 발짝만 나아가려는 목표를 세우세요. 비전은 크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크게 가져도. 하지만 하루하루 내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과도하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 이게 꿈을 이루는 최대의 비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매일매일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캐릭터를 가진 전체 우주에서 맴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진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나요.
왜냐면 그런 게, 그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 하루하루 내가 조금씩 자기가 적은 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차원에 나는 그날 이만큼 갈 거고, 그거보다 좀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더 발전하고 이런 다양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 실천을 함으로써 꼭 목표한 거를 작지만 그걸 이룸으로써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우주가 약간 뒤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도약하는 운이 자기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면 다른 차원에서 나는 오늘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다른 차원은 더 많이 노력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살다가. 근데 자기가 하루하루 그 작은 목표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운이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인터스텔라를 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인터스텔라에서 그 딸이 그 양자물리학 방정식,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중력을 극복하고 지구상에 있는 커다란 우주선을 그 토성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 수학 방정식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수학 방정식을 블랙홀에 들어간 컴퓨터가 그 아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 딸한테, 미래의 아빠가 그 딸한테 영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르스보로 그 방정식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행운들,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하루하루 작은 실천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요. 궁금하면 이제 질문하고 질문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박수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